암반응 들어갈게요. 암반응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무슨 당 만드는 거예요? 포도당 만드는 과정이죠. 그렇지? 이거를 켈빈이라는 생물학자가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암반응이라는 화학 반응이 마치 회로처럼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회로처럼. 그래서 화학 반응 자체가 이제 돌고 도는 시스템이거든, 이게. 이런 화학 반응들을 주로 우리가 회로라는 말을 쓰게 되고, 켈빈은 죽어서 이름을 남겼죠, 그지? 이 과정은 지금 무슨 과정 보여주고 있어요? 영반응이에요. 됐지? 여기는 뭐니? 순환적. 순환적이죠? 여기는 비순환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도당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12개, 이게 12개에다가 6개가 해야 돼요. 됐지? 그럼 이것이 암반응이 이제 공급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암반응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로와 같은 화학 반응식이 돌고 도는 시스템이라고 그랬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A라는 물질이 B가 되고, B라는 물질이 C가 되고, C라는 물질이 D가 되고, D라는 물질이 E가 되고, E라는 물질이 A가 되는 과정이거든. 그럼 이 과정에서 뭐가 들어오는 과정이 필요하냐면 이산화탄소가 중간에 들어와서 화학 반응이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특정 물질을 가지고 뭘 만드는 과정이에요? 포도당 만드는 과정이에요. 됐지? 그래서 이산화탄소 들어와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럼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TP가 공급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런 화학 반응이 진행시키기 위한 에너지 공급용으로 쓰인다고 그랬고, 그럼 실제 포도당이 있으면 포도당의 실제 에너지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단 말이야? 수소가 저장되어 있지? 그러면 중간에 뭐가 끼어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수소가 끼어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됐지? 그 다음에 회로 과정을 보면 포도당은 결국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도는 거고, 여기 있는 산소는 이산화탄소는 산소로 도는 거고, 그럼 중간에 수소는 누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NADPH가 공급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전체 큰 틀이에요. 됐지?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좀 더 실제 물질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해석을 할 거예요. 됐냐? 이거 설명 편하잖아. 편한데 짜증나게 꼭 물질 이름을 다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물질 이름. RUBP라는 물질이 있어요. RUBP, 유기물 종류 하나야. 뭐 루비스코 비포스페트 그러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RUBP야. 됐지?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여기가 유기물이니까 당연히 원자 중에 탄소 껴 들어가겠지. 탄소 수가 중요해요. 이게 몇 개의 탄소로 구성되어 있냐면 5개의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됐지? RUBP 한 문자다. 그 다음에 RUBP가 나중에 이제 어떤 물질이 되냐면 3PG라는 물질이 돼요. 3PG. 자, 헷갈리지 말 점은 PG라는 분자가 3개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 아니야. 3PG 자체가 분자 하나예요, 이게. 이름이야, 3PG가. 알았지? 그지? 포스페이트, 뭐, 글리세롤 뭐, 그래요. 나중에 이제, 오어는 이렇게 나중에 설명해 줄 거고. 됐지? 이것의 탄소수가 중요해요. 탄소수가 이놈이 몇 개의 탄소냐면 3개의 탄소예요. 3개 탄소. 됐지? 그러면 RUBP가 3PG 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이제 뭐가 껴 들어오냐면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껴 들어와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3PG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DPG라는 물질이 돼요. DPG. 됐지? 그 다음에 DPG라는 물질이 나중에 무슨 물질이 되냐면 G3P라는 물질이 돼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잖아. 그럼 오원 자체가 익숙해져요. 처음부터 당하지 말라고. 됐지? 그 다음에 G3P가 나중에 어떤 물질이 되냐면 RUMP라는 물질이 돼요. RUMP, 그럼 RUMP가 다시 RUBP로 돌아오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포도당이 생산돼서 나온다니.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소수 세보면 DPG 같은 경우는 탄소수가 몇 개짜리냐면 여기는 똑같아요. 탄소수가 3개짜리. 됐지? G3P도 3개짜리 탄소예요. 됐지? 그럼 RU로 시작되는 거는 탄소수가 5개짜리. 됐지? 이렇게. 이때 G3P가 따로 빠져나와가지고 이놈들이 나중에 합성이 되면 바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포도당이 만들어져요. 됐지?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얘기예요. 됐지?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지금 탄소수가 몇 개짜리예요? 3개짜리죠? 됐지? 그러면 G3P 탄소 3개짜리가 탄소 6개짜리로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럼 이것들이 뭐 해야 돼? 합쳐져야 되지. 몇 개가? 2개가 합쳐져야 돼요. 됐냐? 오케이?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을 통해서 이제 탄소수와 관련된 분자수를 세볼 거예요. 분자수. 됐지? 그대로 보면 돼.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하나잖아. 얘는 탄소가 5개예요. 그럼 탄소만 결합된다 보면 돼요. 그럼 그대로 결합되면 총 몇 개가 돼요? 6개가 되는데 얘는 몇 개짜리래? 3개짜리. 그럼 얘는 몇 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2개 만들어진다. 23개 아니야. 2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얘도 4개 탄소, 얘도 3개 탄소니까 그럼 얘도 그대로 몇 개? 2개. 됐냐? 그럼 G3P도 몇 개니? 2개예요. 그럼 이 2개를 빼다가 무슨 당 만들면 돼? 포도당 만들면 돼요. 됐지?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 회로가 돌아가지 않으면 차후에 이걸 또 못 만들거든. 그러면 G3P가 있어야 이걸 만들지. G3P가 있어야 뭘 만들어요? 포도당 만들거든. 이렇게 단순한 식으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켈빈이 살짝 머리 써서 이산화탄소가 하나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6개 들어오는구나. 몇 개? 동시에 6개. 그럼 얘가 동시에 6개 들어와요. 됐지? 그냥 숫자 맞추면 돼. 그럼 얘는 몇 개 필요해? 이거 하나당 하나 반응하는 거잖아. 이거 몇 개 필요하냐고? 6개 필요하지. 그렇지? 그럼 6개에서 원래 RUBP 하나당 이산화탄소 하나랑 반응하면 얘가 12개잖아. 그럼 6개니까 이게 몇 개가 돼? 12개가 된다는 얘기. 됐지? 그럼 얘는 몇 개가 돼? 12개가 돼요. 그렇지? 왜 몇 개니? 12개가 돼요. 이 중에 몇 개 빼는 거예요? 2개 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몇 개 남아? 10개 남지? 나머지 10개 갖고 이걸 만든다는 얘기. 됐냐? 몇 개를? 6개를. 됐지? 그러면 이제 탄소수만 맞추면 돼. 그럼 10개의 G3P가 탄소수 3개잖아. 이거 하나당 탄소 3개니까 전체 탄소수는 몇 개? 30이거든. 얘도 몇 개? 30이니까 얘 6분량 맞추면 30개가 되는 거예요. 됐지? 이게 간단한 화학식이고. 됐냐?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가 껴들어와야 돼? ATP하고 NADPH가 껴들어와요. 이 말의 오온을 알면 ATP가 어디서 껴들어오는지 바로 알아요. 그렇지? 근데 일단 볼게요. ATP가 껴들어오는 장소가 2군데인데 여기하고 여기가 ATP가 껴들어와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에요. 됐지? 이렇게. 그러면 3PG가 DPG 되는 과정에서 ATP가 껴들어오거든, 이게. 그러면 ATP가 들어와서 여기다가 인산 하나 떼주고 이놈들이 분해되니까 뭘로 분해가 돼요? ATP로 분해돼서 떨어져 나와요. 됐니? 그럼 ATP 하나당 3PG 하나랑 반응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럼 3PG가 몇 개 있어요? 12개 있으니까 ATP가 몇 개 필요해? 여기서 12개 필요하거든. 됐지? 그러면 몇 개의 ATP가? 12개의 ATP가 떨어져 나와요. 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ATP가 쓰이는 장소 여기잖아. 여기니까 여기서 바로 ATP가 껴 들어와서 이제 반응을 해준다는 얘기죠. 됐지? 그럼 마찬가지로 ATP가 껴 들어오게 되면 ATP가 분해되면서 ADP로 분해가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RUMP 하나당 ATP 하나랑 반응하는 거거든. 그럼 얘가 6개 있으니까 얘가 몇 개 필요해? 6개 필요해. 그러면 얘가 6개 떨어져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포도당 하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체 ATP를 몇 개 필요하다 보는 거예요? 18개 필요하다 보는 거예요. 이게 전체 돌아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포도당에 지금 수소가 껴 들어와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 그러면 포도당이 만들어지기 전, 즉 G3P가 만들어지기 전에 수소가 공급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에 DPG가 G3P 되는 과정. 됐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바로 NADPH가 가지고 있던 전자가 담긴 수소를 공급해 주는 과정이 여기고, 그럼 최초에는 뭐가 들어와요? NADPH가 들어오지. 이때 생각을 좀 잘 해야 돼요. 실제 에너지가 담긴 건 전자잖아. 그러면 NADPH 하나가 가진 에너지가 담긴 전자는 몇 개 있어요? 2개지. 기억 안 나? 2개예요. NADP 플러스잖아. 하나 전자는 얘가 직접 가져가고 나머지 하나는 전자는 수소에다 실었단 말이야. 기억나? 됐지? 그럼 얘는 전자가 2개야 지금. 됐어? 그럼 A한테 공급될 때는 전자를 무조건 수소에다 실어서 줘야 돼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수소에 실린 게 일단 하나 있지. 그럼 이 하나를 뜯어다가 일단 하나 주면 돼요. 그럼 나머지 전자를 바로 줄 수는 없거든. 이거 어디다 실어야 돼? 수소에다 실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이온이 필요해? 수소 이온이 필요하거든.
그럼 남은 전자를 A한테 실으면 에너지가 담긴 전자를 가진 수소 원자가 되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결국 몇 개의 수소 원자가, 2개의 수소 원자가 여기에 끼어 들어간다는 얘기. 오케이? 됐니? 네. 그지? 그러면 DPG 하나당 NADPH가 하나 필요하거든. 그러면 이게 12개니까 이게 몇 개 필요해? 12개 필요해. 됐니? 그지? 그 다음에 이놈들이 떨어져 나오면 뭘로 떨어져 나와요? NADP 플러스가 몇 개 떨어져 나와요? 12개 떨어져 나와요. 오케이? 이런 흐름이고. 그러면 ATP는 명반응 산물이지? 그지? 그럼 여기서 ADP나 NADP 플러스는 무슨 산물이 되는 거예요? 암반응 산물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암반응 산물들은 다시 무슨 과정에 재사용돼? 명반응 과정에 다시 재사용되는 거지. 에너지 담아서 다시 와야 되니까. 됐지? 그래서 ADP는 다시 이 과정을 통해서 ATP를 합성하는 데 쓰게 되는 거고. 됐지? 그 다음에 NADP 플러스는 다시 전자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이해됐냐? 오케이? 됐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ADP는 암반응 산물이니까 결국 다시 ATP를 만드는 데 세입차용 될 거고. 이해됐지? 그래서 암반응의 산물하고 그 다음에 명반응의 산물들이 계속 뭐 하는 거죠? 돌고 도는 거거든. 그래서 이 돌고 도는 균형이 맞춰져야 되거든. 균형이 제대로 안 맞춰져 버리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암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산화탄소를 공급시켜 버리지 않으면 이 회로가 잘 안 돌아가겠지. 그러면 명반응 산물을 제대로 소비시켜 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명반응은 이거를 최대한 만들어 놨거든. 근데 뒤에 계속 산물이 들어와 계속 만들어주잖아. 근데 재료가 공급이 안 돼요. 그럼 명반응 결국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빛은 계속 들어오더라도. 이해됐니? 됐지? 이런 흐름 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RUBP에 이산화탄소가 껴들어오는 과정 있지? 이산화탄소가 껴들어오는 과정을, 이 과정을 이산화탄소가 고정되는 과정이라 그래. 됐지? 이 유기물에 끼어들어오는 과정을 이산화탄소 고정이라 그래. 뭐라고 또 헷갈리면 안 되냐면 세포 고정과 또 헷갈리면 안 되지. 고정이라는 말이 여러 말 쓰이잖아. 그럼 세포 고정은 뭐 하는 거야? 물질 대사를 멈추게 하는 과정이잖아. 질소 고정은 N2 분자를 이온으로 바꾸는 게 질소 고정이고, 이산화탄소 고정은 이산화탄소를 RUBP라는 유기물과 반응시키는 게 이산화탄소 고정이에요. 고정 의미가 다 다르다고. 오케이? 됐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산화탄소를 고정시키는 과정이라 그래. 됐지? 그지? 자, 그 다음 3PG에서 G3P가 되는 과정인데 여기까지 과정이에요. 여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뭐로 표현하냐면 일단 핵심은 수소를 껴집어넣는 과정이잖아. 그렇지? 일단 핵심을 보면 DPG가 G3P 되는 과정에서 수소가 껴들어오지. 그치? 그럼 DPG는 수소를 받아서 G3P가 되는 거잖아. 그럼 A 입장에서는 산화되는 거야? 환원되는 거야? 환원되지. A 입장에서는. 수소를 받으니까. 이해됐어? 근데 보통의 문제를 보면 DPG를 생략해서 나오거든. 즉 3PG에서 바로 G3P로 나오는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그냥 무슨 과정으로 봐버려? 환원 과정으로 봐버려. 실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포도당을 만들려면 탄소, 산소 사이에다가 수소 껴집어넣는 과정이지. 그럼 이때 탄소, 산소는 이산화탄소로 돈 거고 실제 이산화탄소에 있는 탄소, 수소, 산소 사이에다가 수소 껴집어넣는 과정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뭘 환원시키는 과정이야? 이산화탄소를 환원시키는 과정이야, 결과적으로는.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환원되는 과정인데 이걸 생략시켜서 3PG를 갖고 표현해버리면 3PG를 환원시킨다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닌 게 된다고. 됐지? 그지? 결국 3PG가 G3P 되는 과정에서 수소가 들어오니까 이 과정 자체가 그냥 환원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지? 그 다음에 이때 이 환원 과정을 또 다른 말로는 이거를 당이 합성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당이 합성되는 거. 자 봐. 얘들 탄수화물 종류를 보면 다당류가 있고 이당류가 있고 단당류가 있잖아. 이때 단당류를 생명과학원에서 크게 두 개로 나눴어요. 몇 탄당? 6탄당하고 그 다음에 5탄당 다뤘지? 근데 3탄당도 있어요. 3탄당도 있다고요. 이 G3P가 바로 당이에요. 단당류예요. 이게 최초의 당이에요. 이게. 암반응 과정에서. 그래서 G3P를 만들어서 이걸 합쳐가지고 유탄당을 만드는 거거든.
됐지? 그래서 이 과정을 또 다른 말로는 당이 합성되는 과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됐니? 됐지? 그 다음에 나머지 이 과정이에요. 나머지 이 과정은 RUBP를 다시 만드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RUBP를 재생하는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RUBP 재생 과정. 됐냐? 자, 그 다음에 이 물질들의 오온을 보면 ATP가 어디서 껴 들어가야 되는지 바로 잡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 3PG의 오온의 뜻은 항상 유기물에서 이름 붙일 때 중간에 P가 나오잖아. 그럼 P는 무조건 뭘 뜻하냐면 인산을 뜻해, 인산. 됐지? G는 글리세리드라 그래가지고 탄수화물 일종으로 보면 되는 거고. 됐지? 이게 몇 개의 탄소였지? 3개의 탄소잖아. 그럼 탄소가 몇 개 연결돼? 3개 이렇게 연결돼 있지. 보통 탄소가 연결된 유기물들은 탄소에다가 번호 붙이는 거 알고 있니?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예를 들면 포도당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이렇게 연결돼 포도당이. 그러면 산소 바로 옆에 있는 게 1번이라고 그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호를 붙여놨어. 예를 들면 얘가 1번, 얘는 2번, 얘는 3번이거든. 이 P가 무슨 뜻이라고? 인산이라고. 이 인산이 3번 탄소에 지금 하나 이렇게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됐냐? 그 뜻이에요. 이게 3PG 표현할 때 여기다 인산 하나 이렇게 그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됐지? 아, 인산이 지금 3번 탄소에 하나 붙어있구나라고 보면 된다고. 이게 됐지? 그지? 자, 그 다음 DPG에서 P는 인산이고 D는 무슨 뜻일 것 같아? 2개예요. 다이예요. 다이. 인산 몇 개 붙었어? 2개 있어요. 뭐를 통해서? ATP를 통해서. 그럼 ATP가 분해돼서 보통 ADP하고 인산으로 분해다 표현하잖아. 이때 인산이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달라붙는 거예요. 됐지? 정확하게 몇 번 탄소에 달라붙냐면 1번 탄소에 달라붙어요. 됐지? 그래서 DPG를 또 다른 말로는 1,3-포스페이드 글리세리드라 표현을 해요. 1번하고 3번에 인산이 붙어있는 구조물이라고. 됐지? 그러니까 유기물을 부르는 명칭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3PG라 배우지? 대학 교재는 3PG가 아니라 PGA로 나와 있어요. 매치가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유기물을 붙이는 방법이 세계적으로 약속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화학자나 생물학자들이 지들 마음대로 막 이름 붙여버리는 거거든. 근데 고등학교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제시를 해주는 거고. 됐지? 다양하게 막 써요. 그러니까 대학 과정 교재를 보면 대학 교수는 3PG라 설명했는데 이게 뭐 PG로 나와 있는 거야. 매치가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이야. 다 똑같은 말인데. 그치? 그래서 생화학을 해서, 유기화학을 또 배워줄 필요도 있는 거고. 유기화학. 유기물을 다루는 화학이에요. 됐지? 생명과학 들어가면 유기화학도 기본적으로 배워줘야 된다니까. 됐니? 왜? 아니, 생명과학 하려면 화학이 기본이라니까. 됐지? 어쨌든 그래요. 자, 그 다음. G3P는 무슨 말이냐면, G3P도 마찬가지로 3PG인데 이 G라는 물질의 분자 구조가 살짝 달라진 것 뿐이에요. 이 3도 3번이고 3번. 3번에 뭐가 붙어 있어? 인산이 하나 붙어 있어. 인산 몇 개 붙어 있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럼 중간에 뭐가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예요? 인산 하나가 2개 중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예요. 됐지? 왜 떨어져 나오는지는 나중에 뭐 대학 과정에서 배우고 막 자유연의 책을 막 나와요. 짜증나게. 나도 잘 몰라. 됐지? 그러면 G3P가 인산이 지금 몇 개 붙어 있는 상태? 하나가 붙어 있는 상태예요. 이해됐지?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RUMP를 만들었어요. RU도 물질 이름이고 여기에 지금 인산이 붙어 있어요. 이 M은 너희들이 아는 숫자예요. 모노란 뜻이에요. 인산이 몇 개 있다는 얘기 지금? 1개 있다는 얘기. 이해됐지? 그 다음 RUBP인데 이 B가 이제 화학에서 숫자를 표현할 때 보통 모노, 다이, 그 다음에 트라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근데 일부 화학자들은 다이가 아니라 B를 쓸 때가 있어요. 바이. 됐지? 이것도 2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가 2개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인산이 몇 개 붙어 있어요? 2개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들어와 줘야 돼요? ATP가 들어와 줘야 인산을 더 붙일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다음 또 하나. ATP 구조를 보면 아데노신 구조에다가 인산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인산과 인산 사이에는 항상 뭐가 저장돼 있지? 에너지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는 뭐가 저장돼 있어요? 에너지가 저장돼 있어요. 그러면 3PG하고 DPG 중에서 어느 게 에너지가 더 높니 물어요. DPG가 높아요.
그렇지? 그러면 DPG하고 G3P 중에서는 어느 게 에너지가 더 높니 그래. 그럼 얘들이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게 에너지가 더 높겠네? 라고 하지만 이게 들어오거든. 수소가 들어오잖아. 에너지가 담길. 그래서 실제 에너지 누가 더 높아요? 이게 더 높아요. 이해되니? 그래서 쉽게 생각해요. 그냥 여기서는 ATP가 공급되고 그 다음에 NADPH로부터 수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갈수록 에너지랑 뭐 하는 거야? 계속 높아진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이해되니?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G3P 몇 개가 붙어가지고 두 개가 붙어가지고 포도당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중간 과정을 이제 살짝 설명을 했는데 가끔가다 이 중간 과정이 기출문제 살짝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을 뭐라 표현하냐면 과당 이인산이라 그래요. 과당 이인산. 됐지? 과당이나 포도당이나 화학식은 똑같은 거 알지? 이성 주체 관계잖아. 이 과당을 나중에 뭘로 바꾼다는 얘기야? 포도당을 바꾸는데 그 전에 이 과당에 인산이 몇 개 붙었다는 얘기야? 2개 붙어있다는 얘기야. 왜? G3P가 하나당 몇 개 있거든? 2개, 한 개 있거든. 그러니까 2개가 붙으면 인산이 몇 개가? 2개가 달라붙고 여기서 인산 몇 개 떼고 2개 떼고 그 다음에 이 과당을 뭘로 바꿔버리는 거야? 포도당을 바꾸는 거야. 이해됐니? 이제 흐름만 보면 되는 거니까. 됐지? 그래. 그 다음에 이 그림 줘놓고 그냥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그림 줘놓고 이제 이거는 돌리기만 하면 된다. 뭐만 하면 돼요? 돌리기만 하면 돼요. 돌려서 멈추면 어느 물질이 증가하고 감소하겠나 보면 돼요. 그렇지? 이산화탄소의 공급을 중단시키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의 공급을 중단시키면 RUBP의 양과 3PG의 양은 어떻게 변하겠니 물어요. 회로가 돌아가는데 여기서 지금 이 과정이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이미 돌아갔고 여기서 안 돌아가. 안 돌아가니까 이 양 어떻게 돼? 증가하고 이거는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치? 또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명반응 산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3PG하고 RUBP의 양은 어떻게 되겠니 그래요. 그럼 명반응이 ATP, NADPH, ATP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ATP가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 과정에서 이것이 이렇게 진행 안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진행 안 되지. 그 위에서는 이거는 진행된다는 얘기거든. 됐어? 그러면 이 양은 어떻게 돼? 증가하고 이 양은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이거를 다른 말로 빛을 공급시키지 않으면 RUBP의 양과 3PG 양 어떻게 되니 그래요? 3PG 늘어나고 이거는 감소하지. 내가 방금 얘기했던 명반응 산물이 공급되지 않으려면 뭐가 공급이 중단돼야 돼? 빛의 공급이 중단돼야 되지. 이해되니?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유형들을 이제 거기 Q로 이제 적어놨어요. 이따 같이 풀어보면 되는 거고. 이해됐니? 오케이? 이제 그다음 간혹 가다가 이제 개정이 되면서 교과서가 개정이 되면서 이 숫자를 절반으로 표현해가지고 표현한 켈빈 회로가 있어요. 절반으로 줄이면 돼요. 절반으로. 그럼 얘를 몇으로 줄여요? 3이잖아. 그럼 얘는 3이겠지. 여기 6이지. 여기 6이지. 그럼 총 6이잖아. 6 중에서 하나 빠져. 하나 빠지면 얘가 몇? 5지. 그럼 얘는 3이지. 3, 5, 15, 3, 5, 15. 이게 됐어? 그럼 포도당 하나를 만들려면 이게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잖아. 그럼 이게 몇 번 더 돌아야 돼요? 한 번 더 돌아야 이걸 보충해서 포도당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니? 오케이? 이제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그려주면 얘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 회로가 하나만 돌아간 줄 알아요. 이 하나만 돌아가겠냐? 예를 들면 스트로마 안에 RUBP가 6개나 3개 뿐이겠냐? 엄청나게 많지. 이 회로가 엄청나게 많을 자고 동시다발적으로 허벌나게 돌아가는 거예요. 명반응 과정도 내가 아까 숫자로 정해준 거지. 이거의 과정을 통해서 NADPH나 ATP가 엄청나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생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고. 이해됐지? 오케이? 됐니?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RUBP가 이산화탄소 받아가지고 3PG가 돼요. 그지? ATP 받아가지고 뭐가 돼요? DPG가 되지. 그 다음에 NADPH로부터 수소 2개 받아가지고 3PG, G3P가 되는 거고. 이때 이제 G3P 일부에 2개가 빠져나와서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당이 되는 거지. 그지? 뭐가 안 나오네? 그림 하나 있는데.
그다음 뭐야? RUMP. 이해되니? 숫자 파악할 수 있겠지? 그지? 탄소 그림 다 그리는데 왜 탄소가 안 나오지? 어쨌든 여기서든 ATP 필요한 과정이다. 오케이? 됐지? 이제 나오는구나. 이제 나오네. 그럼 탄소 몇 개짜리? 인산 몇 개? 하나 있다는 얘기야?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아닌데 뭐야? 잘못된 얘기야. 뭐야? 탄소 3개 나오지. 뭐 이게 나오는 거야? 씨. 탄소 3개 이렇게 3개 인산 2개 붙어있다는 뜻이고, 그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탄소 3개 인산 하나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인산 하나 떨어져 나왔구나 보면 되는 거고, 여기서 탄소 3개짜리 인산 하나가 2개 붙어가지고 그냥 포도당 되는 과정인데, 이때 인산 몇 개가 떨어져 나야 돼? 2개가 떨어져 나야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역시 RUMP 탄소 5개짜리 인산 하나 있는데 ATP의 도움으로 인산 2개를 가진 RUPP가 됐다. 그 다음 켈빈 실험이에요. 켈빈 실험 무슨 과정을 밝힌 실험이에요? 암반응 과정을 밝혀낸 실험이에요. 암반응 과정을. 오케이. 이 과정을 밝혀낸 실험인데 어떻게 밝혀냈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밝혀낸 실험이고, 이때 이제 사용한 물질이 방사성 동위 원소를 사용하게 돼요. 방사성 동위 원소. 되지? 뭐 탄소의 방사성 동위 원소를 써요. 이해됐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시간 한번 정해 줄게요.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가 고정돼 가지고 3PG가 만들어질 때까지의 시간이 내가 5초 걸렸다 가정을 할게요. 됐지? 시간이 내가 임의로 정한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서 DPG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이 몇 초 걸렸다 가정할 거냐면 30초 걸렸다 가정할 거예요. 됐냐? 그 다음 G3P까지 만들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예를 들면 5분 걸렸다 가정을 할게요. 됐지? 이렇게. 됐지? 실험을 할 거야. 그럼 방사성 동위 원소 이산화탄소를 줘놓고 몇 초 기다린 다음에 5초 기다린 다음에 여기서 방사성 물질을 띠는 물질을 보면 어디서만 방사선이 나오겠어요? 여기서 나오겠지. 이해됐지? 그럼 이 물질을 꺼내다가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물질이 3PG구나. 그럼 이 물질이 이산화탄소가 고정돼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물질이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지. 됐어? 오케이? 실험할게. 다. 그럼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제 실험 재료가 필요하고, 이때 이제 해조류 중에서 이제 뭘 쓰냐면 클로렐라를 써요. 클로렐라. 됐지? 얘는 녹조류지. 녹조류예요. 됐지? 클로렐라한테 빛을 주고 뭘 공급해요?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데, 이때 이산화탄소에 뭐가? 방사성 동위원소 이산화탄소가 공급을 하고 몇 초 진행시켜요? 5초 진행시키자마자 이놈을 바로 고정시켜버려요. 세포 고정시켜버린다고. 됐지? 그러면 세포 고정의 뜻이 뭐예요? 물질 대사가 멈춰진 거잖아. 그러면 이 클로렐라가 방사성 동위원소 이산화탄소가 껴 들어와서 5초가 걸리면 여기까지가 진행되다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멈춰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고정시켰으면 이 클로렐라를 뭐 해버리냐면 갈아버려요. 뭐 한다고? 갈아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이 갈아 만든 물질 속에는 분명히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가 포함된 이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겠지. 실제로는 이 물질이 3PG인지는 실제 알 수가 없어요. 이 물질은 지금 종류를 모르는 상태야. 켈빈은 지금 이걸 밝혀내는 거니까. 오케이? 이게 됐지? 그 다음에 이 물질 안에서 물질들은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막 분류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무슨 법을 쓰냐면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써요. 그래서 물질을 최대한 분리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크로마토그래피를 쓰면 물질들이 막 분리될 거 아니야. 그 분리된 것 중에서 무슨성 동위원소를 띠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띠는 물질을 찾아요. 그래서 그 물질을 화학적으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분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물질이 뭐래? 3PG래. 됐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최초로 들어와서 최초로 만들어진 물질이 바로 뭐라는 걸 밝혀내는 거예요? 3PG라는 걸 밝혀내는 거예요. 이해 됐냐? 그렇지? 그러면 30초가 지난 클로렐라를, 그지? 그거 주의할 점. 이 클로렐라는 이미 갈아버렸지? 그러면 죽었어요. 그럼 두 번째 물질을 찾으려면 클로렐라를 새로운 거 써야 되겠지? 그럼 새로운 클로렐라한테 몇 초를 진행시켜요? 30초를 진행시켜요. 그리고 세포 고정시킨 다음에 간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로 이렇게
물질을 추출하잖아. 그러면 방사성 물질을 띠는 물질이 두 개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뭐였어? 이미 찾았거든. 그리고 이 물질을 찾아서 보니까 이게 어떤 물질이라는 거야? DPG 물질이라는 걸 밝혀내게 돼요. 그렇지? 그럼 이산화탄소가 공급되면 이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는구나. 이게 만들어지는 거나라를 시간적으로 쫓아가기 시작을 한다고. 이해됐냐? 큰 틀은 이해됐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실험 과정 살짝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자, 실험 과정 볼게. 자, 밀폐된 용기에 클로렐라 넣어서 배양하면서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된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서 빛을 비춰가지고 시간에 따라 계속 고정시켜버리는 거지. 그래? 첫 번째, 5초, 30초, 5분, 15분마다 클로렐라를 채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을 정지시킨다는 얘기가 세포를 고정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클로렐라 구성 물질을 추출해가지고 크로마토그래피로 구성 물질을 분리한 다음에 이 물질들 중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띠는 물질을 골라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서 시간적으로 쫓아가 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어요. 됐냐? 지금부터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볼게. 그래서 이 물질들을 최대한 많이 분류를 시키고 싶거든. 최대한 많이. 그렇지? 왜 최대한 많이 분리시키고 싶냐면 물질이 제대로 분리가 안 되면 여기 물질 속에 여러 물질들이 섞여 들을 수 있잖아. 그럼 여기 방사성 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하고 그렇지 않은 물질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물질을 뺐는데 그 물질이 실제 방사성 물질에 의한 물질인지 그렇지 않은 물질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최대한 물질들을 엄청나게 분리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 과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갈아버렸잖아. 갈아버린 걸 여기다 살짝 뭐예요? 찍지. 찍으면 여기 용매의 전개에 의해서 물질들이 뭐하기 시작을 해요? 분리되기 시작을 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전개를 시키는 거지. 그럼 이런 식으로 물질들이 분리가 돼요. 됐니? 그지?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더 뭐 할 거야? 이 안에 들어가는 물질들을 더 세분화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돌려요. 뭐 한다고? 이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만 그대로 빼가지고 뭐 한다고? 돌린다고 해. 이렇게 돌린다고. 이해되니? 이거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최초의 원점이 여기잖아. 이해됐지? 그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썼던 용매가 있어요. 이 용매는 어떤 용매 써야 돼? 이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써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를 또 한 번 분리를 시킬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쓰는 용매보다 이 물질들을 더 잘 녹일 수 있는 걸 써야 돼. 그래서 여기 용매와 여기 용매의 종류는 뭐 해야 되냐면 달라야 돼. 이게 됐지? 그러면 몇 번 분리시키겠다는 얘기야? 2번 분리시키겠다는 얘기지. 그럼 봐. 최초에 분리시킨 거를 몇 차 전개시킨다냐면 1차 전개시킨다 그래요. 됐지? 그럼 봐. 그럼 이걸 돌렸잖아. 그럼 돌리면은 이 방향이 몇 차 전개? 여기 봐. 이 방향이 몇 차 전개야? 이 방향이 1차 전개잖아. 오케이? 그 다음 이거를 새로운 용매를 가지고 다시 분리시키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놈들이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되면 뭐야? 이렇게 해서 여러 개로 또 새롭게 분리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됐지? 그럼 방향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최초에 이게 몇 차 전개였어? 1차 전개고 이걸 다시 또 분리시키는 거지. 이걸 몇 차 전개라냐면 2차 전개라 그래요. 됐지? 이게 1차 전개. 그러니까 이거를 대부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혼자 공부하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버려요. 1차 전개, 2차 전개 뜻을 몰라버린다고. 2번 분리시킨 건데. 이게 됐지? 그러면 1차 전개 결과 여기 물질들이 여러 개 이미 섞여 있었던 거를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물질들마다 종류별로 웬만하면 최대한 나눠버렸다는 얘기죠. 됐지?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찾으면 돼요? 방사성 동위원소를 띠는 물질을 찾으면 돼요. 이게 됐지? 그래서 그 물질을 찾아가지고 이 물질만 뭐 하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됐니?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5초 후에 최초의 방사성 띠는 물질이 여기에 있대요. 이거를 화학적으로 분석해보니까 뭐래요? 3피지래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고정 물질로 최초로 만들어진 물질이 바로 3피지구나. 됐지? 자, 그 다음에 30초 후에요. 그럼 30초 후면 방사성 동위원소 이산화탄소는 계속 공급되는 상황이고 암반은 계속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럼 3피지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까지 만들어져요? DPG까지 만들어져요. 이게 됐냐? 그러면 시간상으로 이게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다는 뜻이야? 이게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매들이 물어보는 게 30초 후면 3피지가 G3로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없애야 되지 않나요? 한단 말이야. 근데 시간 실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암 반응은 엄청나게 돌아가거든. 이산화탄소는 계속 공급이 되는 거고. 이게 됐지? 그래서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시간에도 쫓아가 보는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5분 후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또 만들어지겠지. 됐지? 방사성 띄는 물질을 보니까 이렇게 보인대요. 그럼 이건 이미 찾았거든. 이게 뭐예요? 3P지. 그 다음에 이게 G3P였지.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새로운 물질이지. 그치? 보니까 이게 과당 2인산이래요. 과당 2인산. 이거 순서 안 줘도 돼? 이건 안 줘도 된다고. 이 순서를 이렇게 찾았구나. 시각적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럼 15분 후에는 더 많은 물질이 발견되겠지. 더 많은 물질. 3PG, G3P, 과당 2인산, 포도당. 3PG에서 G3P로 G3P가 뭐가 됐고 과당 2인산이 됐고 과당 2인산 결국 뭐가 됐구나. 포도당이 됐구나. 일련의 과정을 찾아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회로를 완성시켰다는 얘기야. 이해됐냐? 우리는 이 실험의 과정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지? 응? 있겠지. 근데 생략한 거예요. 흐름만 보면 되니까.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가 1차 전개고 여기가 몇 차 전개를 볼게요? 2차 전개를 볼게요. 그래서 전개되는 순서가 이거 물질이 만드는 순서가 아니야. 전개되는 순서하고 물질 합성 순서가 전혀 달라요. 알았지? 이게 뒤죽박죽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그렇지? 그 다음 또 하나. 그럼 여기에는 현재 방사성 물질을 띄는 게 3PG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에는 RUBP가 없을까? 있겠지. 단 N은 아직 방사성 동위 원소 탄소를 가진 물질로 RUBP가 안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이해되니? 이게 방사성 동위 원소 탄소를 가진 이산화탄소에 있는 탄소가 아직 새로운 RUBP에까지 도달이 지금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뭐는 있어요. RUBP는 있어요. 다른 암반응에서 생성된 물질은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됐지? 근데 방사성 동위 원소 물질을 띄는 물질은 이것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됐니? 오케이? 됐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반응은 수천 가지 암반응이라는 과정이 수천 개가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해됐지? 내 말 이해됐니?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돼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1번이 엽록체요. 안에 그라나 하나하나를 틸라코이드. 그 다음에 여기가 스트로마니까 스트로마에서 켈빈을 통한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암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됐지? 일단 빛에너지가 들어오게 되지? 그럼 빛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틸라코이드에 있는 이제 관계 2 옆에 있는 물 분해 효소에 의해서 물이 분해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뭐가 공급이 돼야 돼? 물이 공급이 돼야 되지? 그지? 네. 그지?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뭐가 빠져나와요? 산소가 빠져나오지. 그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NADPH가 만들어져야 되잖아. 여기서 이제 NADPH가 만들어지고 포도당 하나를 만들려면 여기가 12개 필요하지. 그지? 그러면 실제 수소는 몇 개 필요하니? NADPH를 만들려면? 여기서 공급돼야 될 수소가. 이거 하나당 원래 전자 2개니까 원래 그 전자 2개를 여기 수소 갖고 있는 거 있잖아. 여기도 전자 2개씩 받는 거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12개니까 전체 24개 필요하겠지. 그래서 몇 개가 공급돼야 돼? 24개가. 그러니까 총 몇 개가? 12개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됐냐? 그 다음에 산소는 6개 분자가 빠져나오고. 됐니? 그지? 그럼 NADPH가 공급이 되고, 그 다음 뭐도 만들어야 돼요? ATP도 공급돼야 되겠지? 그럼 포도당 하나를 만들려면 이게 몇 개 필요했었지? 18개 필요했었지? 그래서 이제 흐름 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암반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럼 암반응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산화탄소가. 그지? 그럼 몇 개가 들어가야 돼? 포도 하나 만들려면 6개 들어가야 되지. 그지? 그래서 켈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무슨 당이 만들어져요? 포도당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포도당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됐지? 그럼 이제 화살표가 반대로 되네. 뭐야, 씨.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수소 건네주고 인산 건네주니까 여기서 몇 개가? 18개의 ATP와 그 다음에 12개의 NADP 플러스가 다시 명반응에 쓰이면서 이게 돌고 도는구나. 오케이?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의 전체 과정은 화학식으로 정리를 하면 6개의 이산화탄소와 몇 개의 물? 12개의 물을 바탕으로 비대 에너지 받지? 받아가지고 몇 개의 포도당을?
한 개의 포도당을. 됐지? 그 다음에 몇 개의 산소가? 6개의 산소 분자가. 됐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지? 뭐 6개 물이 하나 더 나오지. 전체 과정이 이거 어디서 나왔냐 이거야. 암 반응 중간에 물이 빠져나와요. 됐지? 뭐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됐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여기 포도당 만들 때 탄소는 여기서 공급받고 산소는 여기서 공급받고 수소는 여기서 공급받고 산소는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온다고? 암 반응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이. 왜 빠져나온지는 궁금할 필요 없고 그냥 화학 반응 중에 하나예요. 그냥 물이 빠져나오는 과정. 오케이? 이거는 암 반응에서 나온 산물이에요. 이거는 명반응에서 나온 거지. 이거는 암 반응에서 나온 거지. 이거는 무슨 반응이었어요? 명반응이었어야지. 이거는 뭐 있어요? 암 반응이었어요. 됐냐? 그럼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벤슨의 실험을 재해석해 볼 거예요. 자, 시간에 따른 광합성의 속도 변화인데 이때 Y축의 광합성 속도는 시간당, 단위 시간당 뭘로 해석하라고 그랬어? 포도당의 생성량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이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지. 일단 이제 흐름 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최초의 이 과정을 보면 이산화탄소하고 빛을 안 줬잖아. 그렇지? 빛도 없고 이산화탄소는 있는데 빛이 없잖아. 그럼 빛 자체가 없으니까 무슨 반응이 안 일어나요? 명반응 자체가 안 일어나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공급되더라도 명반응 산물인 NADPH나 ATP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뭐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암 반응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가 없고 이산화탄소를 고정시킬 수 없다는 얘기. 이해됐니? 이제 켈빈으로 안 돌아간다고 지금. 이해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만 비춰줬어요? 빛만 비춰. 빛. 빛만 비춰주세요. 그럼 빛만 비춰주면 뭐만 일어나요? 명반응만 일어나겠지. 근데 이산화탄소는 존재하지 않는 과정이기 때문에 포도당은 만들어지지가 않지만 이 과정에서 명반응 산물이 뭐를 만들어져요? NADPH하고 ATP는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기체 하나 발생하겠지. 뭐 산소 기체가 발생하겠지. 여기서 됐니? 이제 이거는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럼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이것의 양은 계속 증가하겠냐? 아니지. 이걸 만들 재료가 다 써버리면 이걸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산소도 처음에는 많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안 나와요. 이게 계속 지속돼 버리면.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빛하고 이산화탄소를 동시에 줬기 때문에 당연히 뭐도 일어나요? 명반응도 일어나고 뭐도 일어나요? 암 반응도 일어나지. 이유가 명반응 결과 NADPH가 만들어져서 A한테 공급되고 ATP가 만들어져서 A한테 공급되니까 그 결과 ADP도 만들어지고 그 결과 NADP 플러스도 만들어지니까 다시 명반응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명반응 일어나니까 계속 뭐도 발생하겠어요? 산소도 발생하겠지. 되니? 그래서 이때 광합성의 속도를 있잖아. 광합성의 속도를 만약에 시간당 산소 발생량으로 봐버리잖아. 그럼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지. 그러면 산소 발생량을 봐버리면 여기서도 산소 발생해버리니까 광합성이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려면 여기는 정확히 이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똑같지? 여기까지는 빛만 공급해 줬으니까 뭐 명반응은 일어나고 그 결과 뭐가 만들어지고 NADPH가 만들어지고 ATP는 만들어지고 뭐도 발생하지만 산소는 발생하지만 이걸 소비할 수가 없단 말이지. 암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포도당이 안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이산화탄소만 공급시켰더니 포도당이 살짝 만들어지다가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이유가 뭘까? 여기서 이미 뭘 만들어놨어요? 이걸 만들어놨거든.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이걸 가지고 살짝 뭘 일어날 수 있어요? 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 그치? 근데 여기 시간 이후에는 빛을 아예 차단시켰기 때문에 이 빛으로 인해서 이걸 만들어지지 않는 거고. 됐지? 이해되니? 그치? 근데 이미 여기서 이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포도당은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지. 근데 그 이후에는 포도당이 안 만들어진대. 왜? 명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이 소비 산물인 ADP하고 NADP 플러스를 다시 NADPH나 ATP로 만들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 이후에 포도당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다고. 이해되니? 오케이? 이렇게 해서 내도 해석하면 돼요. 할 수 있겠지? 넘어갈게요. 그라나와 스트로마의 작용을 확인하는 실험이 있어요. 기출문제도 등장하는 내용이다. 자, 첫 번째 실험 장치, 두 번째 실험 장치, 세 번째 실험 장치예요. 됐지? 자, 처음에 여기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빛을 공급시켰고 뭐를 넣었대요? 스트로마 산물만 넣었대요. 스트로마만 넣은 거야. 그럼 여기는 그라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럼 빛을 줘봐요. 이 빛을 이용할 수 있는 그라나가 없지. 명반응이 일어나겠니? 안 일어나겠지. 명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산소 발생하겠어? 안 되겠지. 그 명반응 산물인 ATP나 NADPH도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여기다 이산화탄소를 공급해봐야 암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A 실험 결과에서 산소의 양이나 이산화탄소 양 변화가 없다는 얘기지. 아예 명반응도 안 일어나고 암 반응 자체도 일어날 수 없으니까. 됐지? 암 반응에 필요한 효소는 가지고 있지만 명반응 산물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됐지? 그 다음에 이걸 볼게요. 여기는 뭐만 넣었대요? 그라나만 넣은 거야. 그라나만. 됐지? 그러면 스트로마 산물을 아예 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럼 빛을 주면 이 그라나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는 일어나겠어요? 명반응 일어날 거고 뭐는 발생하겠니? 산소는 발생하지.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ATP나 NADPH는 만들어지겠지만 이산화탄소를 소비할 수가 없지. 왜? 스트로마 산물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산소는 뭐 했어요? 증가했지만 이산화탄소는 변화가 없다라고 보는 거지. 명반응은 살짝 일어났는데 암반응은 일어나지 않았던 얘기야. 됐니? 자, 그 다음 여기는 스트로마 그라나를 같이 넣어줬지. 그럼 당연히 명반응 일어나고 뭐도 같이 일어나니까 암반응도 같이 일어나니까 산소가 발생하고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해야 되겠지. 그렇지? 감소해야 되겠지. 내가 잘못 썼어요. 감소해야 돼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포도가 만들어야 되니까. 됐냐? 근데 문제는 여기는 소량 증가인데 여기는 다량 증가지. 왜 소량 증가일까? 명반응 계속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렇지? 여기는 물질을 계속 순환시키니까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 산소가 계속 발생하는 거. 오케이? 됐니? 그래서 광합성 흐름을 알고 있으면 이런 실험 내용은 그냥 장난이라는 얘기예요. 됐지? 자, 그 다음 광합성의 에너지 전환 볼게요. 에너지가 중간중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 되는 거야. 자, 처음에 빛 에너지가 들어왔지? 이 빛 에너지를 어디다 저장했어요? NADPH하고 ATP니까 여기나 들어간 에너지는 전부 다 무슨 에너지예요? 화학 에너지야. 그렇지? 그 다음 이 화학 에너지가 결국에는 어디에 저장됐다는 얘기예요? 포도당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렇지? 근데 전체를 보면 현재 A들이 갖는 에너지보다 포도당 자체가 갖는 에너지가 살짝 뭐 있어요? 줄었잖아. 그러면 그만큼의 뭐가 방출됐다는 얘기예요? 열이 방출됐다는 얘기예요. 됐냐? 그냥 흐름만 보면 되는 거야, 이거는. 이해됐지? 여기까지 무슨 반응? 명반응 여기까지. 암반응. 그래서 결국 포도당 속에다가 에너지를 담는 과정은 전반적으로 합성 과정이잖아. 전반적으로 합성 과정인데 합성 과정 자체가 분해 과정보다 굉장히 힘든 과정이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열 손실이 있다는 얘기예요. 됐지? 흐름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볼게요.